그 노동부가 차별시정 안내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4차례에 걸쳐서 노사정위원회에서 그 정말 열심히 그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그 노동부가 발표한 차별시정 안내서에는 그 노사정위원회에서 열띠게 논의했던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는 그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열어서 노동부의 그 차별시정 안내서는 즉각 수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마련했습니다. 노동부의 차별시정 안내서는 즉각 수정되어야 한다. 노사정이 자료공개 막고 공익위원 의견 전면 부정한 노동부를 비탄한다. 한국노총과 전국여성노조는 지난 3일 노동부가 비정규직법 차별시정제도 안내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노동부의 유권 해석이 법률상 차별시정기구인 노동위원회의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하거나 사측의 차별 합리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백히 지적하면서 노동부가 발표한 안내서의 주요 내용과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 결과를 취급하는 노동부의 태도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오는 7월 1일 시행을 앞둔 비정규직 관련법의 차별금지 규정들은 최초의 입법이었다는 측면에서 일정한 해석 지침이 필요하다는 점과 노동부도 법 집행기관으로서 유권 해석 지침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은 일부 납득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부의 차별시정제도 안내서는 말 그대로 내부적 안내서에 그쳐야지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의 차별 판단에 있어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정부 부처의 사전적 판단 기준 제시가 사용자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합리화시켜준 구실로 작용해서도 안 될 것이다. 노동위는 이와 같은 우려 때문에 노동부의 차별시정제도 안내서를 발표하기 이전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 후속대책위원회에 이를 제출해 노사정 공익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안내서에서 노동부가 지지했던 주요 쟁점의 입장 및 그 밖의 내용들이 노동계뿐만 아니라 중립적인 공익위원들로부터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노동부는 최종 안내서를 발표하면서 이를 제대로 수정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가 차별시정과 관련한 노사와 공익위원들의 논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그 내용을 알리려는 것에 대해서도 전면 반대하면서 이를 저지하라 했다. 원칙적으로 노사정위원회 논의 결과는 충분히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하며 노동부가 이에 대해 왈가왈부하거나 제지할 권한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자신들의 일방적인 브리핑 이외에는 허용할 수 없다는 일방주의적 태도를 취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의 권위를 짓밟고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태도로서 지탄받아 마땅하며 관련자에 대한 문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한국노총과 전국여성노동조합은 노동부의 차별시정 제도 안내서에 나온 내용 가운데 적어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수정 보완되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를 통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통일된 견해 또는 다수 의견이 어떠했는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자세한 내용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작성한 별첨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첫째, 파견법상 상시 근로자의 수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근로자뿐만 아니라 파견 근로자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상시 고용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적용 범위를 정하는 것은 그 사업장 규모와 규범 준수 능력을 고려하는 것이므로 파견 근로자를 배제할 이유가 없으며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 파견법의 차별 판단의 비교 대상이 사용사업주의 동등 유사한 일을 하는 직접 고용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라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에도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심지어 간의 근로자도 상시고용 근로자의 수에 포함시키고 있다.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들도 파견법상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에 있어 파견 근로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 둘째,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경우에는 하나의 차별 행위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제척기간 3월 이전의 차별 행위 및 차별 상태에 대해서도 시정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 노사정의 공익위원들은 신청과 관련한 제척기간만을 정하고 있는 것이며 근로자의 사법상의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별이 1년에 계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는 경우 3개월 이전에 이루어진 차별 행위 및 차별 상태는 하나의 차별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차별 시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셋째, 차별 시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의 범위에 있어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만이 아니라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및 관행에 의한 근로조건,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리한 처우를 차별금지 영역에 포함해야 한다. 공익위원의 다수도 차별금지 영역을 사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차별적 처우를 금지 영역에 포함하되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여부는 비교 대상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차별시정의 주체가 파견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사용사업주 및 파견사업주이며 차별시정의 결과 받을 수 있는 임금은 파견사업주에게 지급되는 파견수수료를 제한 임금 부분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된 노동자의 임금보다 불리하지 않게 처우되어야 한다. 다섯째, 차별과 관련된 시정명령은 과거의 차별을 시정할 뿐만 아니라 장래의 차별도 금지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차별시정이 실질적인 의미와 실효성을 가지려면 당연히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효력을 문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차별시정 명령에는 차별로 인하여 미지급된 임금만이 아니라 향후 차별적 임금의 지급 중지, 차별적 임금을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의 수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밖에 기간제 근로자를 단기고용 특성에 따른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인정한 것은 합리성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는 점 등 다양한 범위에서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노동부 안내서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과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지난 5월 31일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차별시정 안내서와 관련하여 노사정위 공익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반영하여 노동부가 안내서의 심각한 문제점을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노사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노사의 입장은 별개로 공익위원들이 상시 근로자의 산정 범위와 차별구제 신청의 제척기간 등의 설정과 관련하여 일치된 견해를 밝히고 다른 쟁점 사항에 대해서도 평면적인 갑을 대신 다수설과 소수설로 구분하여 일정한 방향을 제시한 점에 대해 그 노력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 노동위원회는 위원회의 독립성과 권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 결과를 존중하고 앞으로의 심판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를 기대한다. 2007년 6월 5일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